아, 선생님이 어디 갔나 이거. 안녕하십니까. 왜 팔짱부터 끼고 보고 있냐고.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2탄으로 돌아왔고요. 얼굴이 많이 부어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초를 진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뭐 유료 강의급에서 나올 만한 내용들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권리 분석 조금 심화 단계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복습을 좀 하자고요. 지금 영상 올라간 지가 좀 한 거의 일주일이 됐기 때문에 권리 분석이 뭐라고 했죠? 피디님? 이거 읽지 말고 집주인이 살면 볼 필요가 없는 건데 그 이유가 임차인의 대항력을 따지는 게 권리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쉽게 다시 얘기하자면 제일 빠르게 설정된 권리가 뭔지를 보는 겁니다. 그게 임차인의 전입신고로 인한 그게 제일 빠른 날짜냐, 아니면 그 뒤에 있는 뭐 여러 최선순위 설정 일자들, 가압류, 압류, 근저당 이런 게 빠른 거냐, 뭐가 더 빠른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빠른지만 찾으면 되는 날짜 순서를 따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그렇게 해서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고, 대항력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은 대항력이 있다라고 쓰지만 그 의미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어떻게든 지켜지는 겁니다. 낙찰자의 인수사항으로 가는 거든 또는 낙찰금 내에서 전액 배당을 받는 거든 어쨌든 임차인의 보증금이 100% 지켜지는 게 대항력이 있다라는 표현이다 라는 겁니다. 짧게 다시 얘기하면 대항력 없는 건 안전한 물건인 거고, 그리고 임차인도 없는 채무자가 사는 것도 안전한 물건이다. 시세조사만 해서 입찰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very easy. 이지죠? 네, 여기까지 아주 너무 쉬울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 안 듣죠? 아니, 듣고 있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이퀄 뭐라고요? 다 보장받는 거. 뭘 보장받죠? 보증금. 보증금은 어떻게든 지켜진다. 근데 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어떻게든 지켜질 때는 경매 내에서 배당 순서를 따져야 돼요. 왜 그걸 따져야 되냐면 낙찰금 내에서 임차인이 100% 받아가냐, 아니면 50%만 받아가냐, 아니면 아예 못 받아가냐, 요걸 따져서 임차인의 보증금 못 지켜지는 거를 내가 인수하는 건지 낙찰금 내에서 다 받는 건지를 따져봐야 돼서 배당 순위를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이 배당 순위는 확정일자 중에 빠른 순서대로 배당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날짜 싸움입니다. 임차인은 확정일자로 그 배당 순서를 정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설정일자들, 압류든 등기든 설정일자가 제일 빠른 걸로 순서를 가려서 먼저 받아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분배분이니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데 우선 임차인의 보증금은 100%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정일자로 따지는 거다. 그렇게 해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걸 따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우선 변제권을 갖추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랑 배당 요구를 했어야만 합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 제가 뒤에서 사례로 이 확정일자가 어디 표현되어 있는지, 그리고 배당 요구는 어디 표현되어 있는지 다 매각물권 명세서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볼 수가 있어서 임차인의 대항력이랑 우선 변제권을 위한 내용들 보는 게 다 매각물권 명세서에 있습니다. 전입신고 일자, 확정일자, 배당 요구 일자 다 매각물권 명세서 하나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론 말씀드리고 실사례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경매의 권리 분석 유형들이 있습니다. 채무자 또는 집주인이 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권리 분석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할 때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죠. 권리 분석 누가 더 빠른지 따져봐야 돼.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증금과 이 배당 순위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우리가 물어줄 게 없으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전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보증금 계산이라기보다는 배당 순서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 네. 나는 그냥 넘어가지. 에? 입찰 안 해. 입찰 안 해? 그것도 방법이에요.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워낙 경매 공매 시장에 교육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할 줄 아셔야지 돈도 버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권리 분석이 필요해요. 필요해서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봤겠죠. 그리고 대항력이 있으면 보증금이 100% 지켜진다. 그러면 낙찰금 내에서 다 받아가는지 아닌지를 따지기 위해서 보증금 계산, 정확히는 배당 순서 계산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유형이 이렇게 3개이기 때문에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보분들은 이걸 아예 안 하셔도 돼요. 방법은 있습니다. 이 2개로만도 돈을 벌 수도 있다. 이 2개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했고,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배당 순서까지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한테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만 먼저 배당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경매 낙찰 금액에서 먼저 배당을 받는다라는 걸 말하는 건데, 먼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이랑 확정일자를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대항력은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전입신고 날짜로 보는 거고, 전입신고 다음날 00시에
대학력을 갖추는 거고, 확정일자는 우리가 동사무소, 이제는 행정복지센터라고 하죠. 거기에 서류 들고 가면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에 전입신고 날짜랑 확정일자 날짜가 나옵니다. 보고 순서를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도 있어야만 우선변제권이 있는 거다. 질문, 의심의 눈초리.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는 안 갖췄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우선변제권은 없는 거예요. 우선변제권이 없으면 대학력이 있으니까 보증금은 어떻게 된다? 지켜져요. 100% 지켜지죠? 근데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야. 대학력과 확정일자를 갖춰야만 우선변제권이 있는 거고, 낙찰금 내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게 이 두 가지 요건. 피디님이 얘기한 것처럼 대학력만 있고 확정일자가 없으면 보증금이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낙찰금 내에서 배당을 못 받아서 낙찰자가 별도로 인수하는 거다. 만약에 낙찰금이 5억이고 임차인 보증금이 3억이에요. 5억 플러스 3억이 되는 거예요. 한 8억에 낙찰받은 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두 개를 잘 봐야 된다. 특히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건 우선 변제권인데 낙찰금 내에서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근데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임차인분은 신고를 해야 돼. 배당을 받겠다라고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요구는 언제까지 하세요라고 법원에서 서류를 알려줘요. 그 날짜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만 난 낙찰금 내에서 배당을 받겠다예요.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아무리 대학력과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낙찰금 내에서 배당을 못 받아요. 안 받겠다는 뜻이에요. 이것 또한 별도로 인수하는 겁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배당 요구를 해야 한다라는 뜻이 배당 요구라는 거고, 경매 낙찰금에서 배당을 받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안 하면 뭐라고요? 인수야. 낙찰금 외로 별도로 인수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다 복잡하게 일일이 체크를 해야 된다. 말로만 설명했기 때문에 좀 헷갈린데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에 다 나오기 때문에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 지금 뭐 먹죠? 우선 요 물건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어떤 아파트입니다. 수원 지방에서 진행되는 2024 타경 88985라는 이제 물건 번호가 있습니다. 사건 번호가. 지금 이 물건의 가치나 뭐 가격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대학력 우선 변제권, 배당력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매각물건 명세서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요걸 보고 권리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유료 경매지의 뭐 대략적인 정보, 전입신고 여부, 뭐 대학력 여부 빨간 글씨로 표시가 되거든요. 하지만 간혹 실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주는 이 매각물건 명세서로만 봐야 이 서류가 실수가 있더라도 법원에 따질 수가 있어요. 이걸 보시는 습관을 가지시고요. 제일 처음 봐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임차내역. 오, 고구마 하나 줄게요. 자, 임차내역. 자, 봤죠? 누가 살고 있습니다. 살고 계신 걸 봤으면 그 다음 뭘 봐야 된다? 전입신고일.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은 어쨌든 뭐 3개가 써있지만 다 같은 날 21년 5월 17일. 근데 여기 보면 최선주인 설정일자는 21년 8월 24일. 누가 더 빠르죠? 전입신고일. 임차인의 대학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대학력이 있다는 뭐라고요? 보증금이 전체 지켜진다. 어떻게든 지켜진다. 전체 다 지켜진다. 그러면 낙찰금 내에서 배당을 받아가는지 아니면 우리가 인수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우선 봐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선변제의 요건은 대학력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대학력 있죠. 그럼 확정일자 봐야 되는 확정일자 있습니다. 21년 5월 4일로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이 그 낙찰금 내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뭐라고요?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그랬죠? 배당 요구 날짜 24년 10월 28일 날 했대요. 근데 여기서는 배당 요구는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는 날짜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만 되고 이 이후에 신고하면 의미가 없어요. 24년 12월 2일까지 하라고 했는데 24년 10월 28일까지 했으니까 그 전까지 한 게 맞다. 그럼 우리가 앞서 배운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위한 확정일자도 가졌고 배당 요구도 적절하게 잘했다. 확정일자가 전입신고일보다 느리면 어떡해요? 요새는 좀 많이 바뀌어서 전입신고하는 날 같이 확정일자까지도 도장을 찍어주거나 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세 월세 계약서만 그걸 가지고 행정복지센터 가면 찍어주거든요, 도장을. 이분의 경우에는 5월 4일 날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 입주는 이때 한 거죠. 그래서 전입을 이때 한 거고 계약은 이때 했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빨라요. 그러면 이럴 때는 우선 변제권의 기본 요건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대학력이 있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만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건데 이때 기준으로 보면 확정일자는 있지만 우선변제권 요건은 없는 거죠. 왜? 5월 4일 날은 대학력이 없기 때문에 이 확정일자가 먼저 돼 있으면 대학력 다음날 영영신고예요. 그 두 가지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근데 거꾸로 5월 17일이면 5월 18일부터 우선변제권에 자격이 되는 거고, 만약에 확정일자가 5월 19일이라면 대학력도 있고 확정일자도 있는 날이잖아요. 19일 날은
이때가 우선 변제권이 있는 날짜인 거예요. 확정일자가 느리면 느린 걸로, 빠르면 전입신고일로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 요건도 갖췄고 배당 요구도 잘 했어요. 낙찰금 내에서 잘 배당 받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배당 순서를 볼 땐 등기부 등본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유료 경매 사이트를 이용하면 등기부 등본을 다 떼볼 필요 없이 사이트에서 다 제공을 하고요. 등기상에 요 표를 또 보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일이 빠르면 확정일자가 배당 순서가 되는 거고, 전입신고일이 느리면 전입신고일 다음날 00시가 우선변제권 되는 날짜. 21년 5월 18일이 우선변제권에 영향이 있는 배당받아가는 날짜라고 보면 되는데, 배당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이미 앞서 대항력 다 따졌고 정말 돈을 이 낙찰금 내에서 받아가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21년 5월 18일 기준으로 이 사람이 제일 먼저면 제일 먼저 돈 받아가는 거고, 그럼 중간에 누가 껴있으면 그걸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근데 자, 여기 보면 21년 5월 18일 뭐 주택 임차권은 어차피 같은 사람이니까 빼고, 소유권은 굳이 의미가 없습니다. 소유권은 집주인이란 뜻이에요. 압류나 근저당 강제경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봤을 때 21년 5월 18일보다 빠른 게 있나요? 없어요. 또 하나는 지금 보증금이 4억 6,500이죠. 근데 이게 낙찰이 만약에 4억이 돼요. 4억이 전액 이 사람한테 배당이 되더라도 배당률이 있기 때문에 6,500은 어떻게든 지켜진다고 했죠. 6,500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야. 5억에 낙찰이 됐다. 라고 하면 낙찰자 인수사항이 없는 거고. 이렇게까지 보고 시세조사에서 입찰했으면 여러분 돈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압류가 있는 물건입니다. 제가 이걸 가렸다가 뗐습니다. 이 사람이 우선변제권 발동하는 날짜가 언제? 5월 18일. 21년 5월 18일입니다. 그것보다 느리냐 빠르냐만 따지면 된다라 그랬는데, 다 보시면 이것보다 느린가요 빠른가요? 느려요. 다 느리죠. 하지만 여기 있는 압류는 기흥구청에서 압류한 거 요런 게 있으면 입찰하시면 안 돼요. 압류가 있으면 입찰하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압류의 여러분들이 개념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세금을 체납하거나 미납했을 때 체납자가 납부의 의사가 없어서 돈 내라고 계속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그 자산을 압류를 해버린 거예요. 오늘까지 세금을 내는 날인데 오늘 안 냈다고 해서 기흥구청에서 바로 압류 들어오나요? 아니요, 좀 봐줘요. 며칠이나 몇 개월이나 또는 몇 년까지 봐주긴 하죠. 독촉도 하고 연락도 해보고 시도를 하죠. 압류는 24년 8월 7일에 했겠지만 이게 실제로 미납을 한 날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전부터 미납을 했던 날짜가 있기 때문에 이 압류 날짜로 따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법정기일이라고 해서 이 세금이 미납된 기간을 따져봐야 돼요. 법정기일이라고 하는데 이 법정기일 자체가 압류 설정일자랑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압류의 원인이 발생한 날짜인 거예요. 압류 날짜보다 훨씬 더 앞에 있을 거다. 그래서 압류가 있을 때 압류 날짜를 보는 게 아니고 법정기일, 이 압류의 원인이 발생한 날짜를 봐야 되는데 경매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 우리가. 네. 24년 8월 7일 날 압류한 원인이 21년인지 22년인지 또는 아까 21년 5월 18일보다 당연히 느리면 입찰하면 되겠죠? 근데 이걸 알 수가 없어, 이 날짜를. 이 세무서에 아무리 전화해도 제3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해요. 만약에 이 압류의 원인이 21년 5월 17일이라고 해보자고요. 뭐 100만 원밖에 없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압류를 거는 거야. 그럼 입찰해도 되겠죠. 별 문제 없으니까. 금액을 알아볼 수 있는. 금액도 알 수가 없어. 기관과 금액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런 게 압류가 보인다 그러면 요거는 입찰을 안 하시면 된다. 대항력이 있고 배당을 다 받는데 압류가 있으면 입찰하면 안 된다. 네. 그 압류가 느리더라도. 압류가 느리더라도. 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일 때만 이렇게 따지면 돼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데 압류가 들어오면 하면 안 된다. 네, 하면 안 된다. 압류가 저 표 중에 한 개라도 있으면? 네, 임금채권 3개월, 퇴직금 3개월은 먼저 또 우선 배당되는 게 있어요. 그게 또 300만 원인지 뭐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입찰하면 안 돼서 기본적으로 압류는 다 입찰하지 마셔라. 대항력 없는 사람들은 압류가 있든 뭐가 있든 상관없어요. 채무자랑 대항력 없는 사람 그런 거 볼 필요 없이, 이 모든 경우에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경우에 보증금을 100% 받아가냐 못 받아가냐를 따지기 위해서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피디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거 다 복잡하고 쉬운 것만 할래 그러면 요 두 개만 하면 돼요, 진짜. 이렇게 다 따져봤더니 요 압류도 없었어, 얘도 없었어, 얘도 없고, 그럼 이런 거 그냥 입찰하면 돼요. 배당 순위만 보고 입찰하면 돼요. 근데 압류가 있을 때는 그걸 얼마인지 언제인지 따져볼 필요도 없이 그냥 안 보면 되고, 압류가 없으면 앞서 말씀드린 배당 순서랑 시세조사만 하면 입찰하면 된다. 일반적인 경공매 한 98%, 99%는 이걸로 다 끝나거든요. 근데 1% 정말 어려운 물건들이 있습니다. 뭐 토지 별도 등기, 대지권 미등기, 가처분 가등기 이런 게 있는데 차근차근 준비해 볼 수 있으면 해볼게요. 근데 우선은 그런
그런 빨간 글씨, 어려운 글씨가 있으면 입찰하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우선은. 아까 채무자 거주, 대학력 없는 임차인, 대학력 있는 임차인 여기 한 98% 정도가 돼요. 이것만 봐도 충분히 돈을 벌 수가 있어서 이렇게만 우선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유료 경매급인데 이거? 많이 응원들 해주시고 댓글 감사합니다. 자, 대학력은 최선 순위 설정 일자랑 임차인의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누가 빠른지 본 거고, 배당 순위는 그 권리 설정일과 임차인의 확정일자 중에 누가 더 빠른지를 봤습니다. 누가 더 빨리 했냐, 날짜만 보면 되는 거라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다 눈이 있잖아요. 다 숫자 계산하실 줄 알잖아요. 퀴즈를 내볼 텐데 여러분 화면 멈춰보시고 한번 이걸 맞춰보세요. 채무자가 거주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입찰하면 됩니다. 네, 아무것도 따질 게 없이 그냥 입찰하시면 돼요. 입찰고. 근데 따져봤더니 임차인이 있지만 임차인은 대학력이 없어요. 이것도 입찰고. 하지만 좀 더 표현을 하자면 우선 변제권, 뭐 배당순위 이런 것도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이것도 입찰 보고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하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좀 어려워했던 심화 과정인 대학력 있는 임차인인 경우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확정일자 신고했는지 봐야 되고요. 배당 요구했는지 봐야 되고요. 압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정일자 보고 배당 요구 여부 확인하고 배당 순위를 봐야 되는데 이때 압류가 있냐 없냐, 압류 여부를 보시면 되고, 압류가 있으면 따질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입찰하지 마라.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이제 경매 심화 과정을 가게 되면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입찰하려는 사람은 제3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 체납했는지 알 권리가 없거든요. 근데 요새 법이 바뀌어서 임차인은 법원에 가면 또는 세무서 가면 제3자가 아닌 바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떼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그럼 우리는 입찰 들어갈 사람은 입찰자가 이분이랑 협의를 해서 요청을 해서 떼달라고 하면 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압류 금액을 알아낼 수 있다. 네, 요건 팁인데 요거까지 정말 말해야 된다고? 경매랑 공매랑 동시 진행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자, 경매에서는 아까 다 따져봤지만 압류가 있으면 입찰 안 하면 된다고 했죠. 근데 공매는 짧게 말씀드리면, 공매는 세금 때문에 진행되는 경매의 온라인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유가 세금 때문이에요. 근데 그 세금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다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압류 기간도 나오고, 그 압류의 원인이 됐던 법정 기일도 나오고, 그 금액도 나와요. 경매로 물건을 봤는데 압류가 있어서 포기했어요. 그 금액과 날짜를 몰라서. 하지만 공매에 똑같이 나온 거 보니까 다 있어. 그럼 그 계산해서 또는 별게 아니라면 무시하고 들어가도 되겠죠. 고구마 먹고 있으니까 에너지 있잖아요. 연습을 해보자고요. 실전 연습 하나만. 여러분들도 화면 멈춰서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물건입니다. 시세는 둘째치고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권리 분석을 좀 해보자고요. 임차인이 있나 없나 보라고 했죠. 임차인 있습니다. 전입신고 2일을 봐야 되는데 22년 8월 10일 날 하셨고, 요 날짜와 최선순위 설정 일자를 비교하는 건데 누가 더 빠르다? 전입신고. 네,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빠르죠. 2년 정도나 빠릅니다. 그러면 대학력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어떻게든 지켜진다. 그럼 그 보증금을 내가 인수하냐 마냐를 보기 위해서 확정일자 봐야 되고, 배당 요구 했나 봐야 돼. 했어요. 하지만 배당 요구 했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배당 요구를 종기일까지 했는데 25년 6월 30일까지 하라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25년 6월 19일까지 잘 했습니다. 또 여기서 봐야 되는 게 확정일자가 전입신고일보다 빠른가요, 느린가요? 빨라요. 확정일자는 3월 30일 찍힌 게 맞지만 우선 변제권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 날은 대학력을 갖춘 다음날 영영시. 22년 8월 13일 영영신 겁니다. 대학력 있고 우선 변제권 날짜가 22년 8월 13일이고 배당력도 잘했어요. 그럼 뭐 봐야 되죠? 배당 순서. 네, 배당 순서를 정말 낙찰금 내에서 다 받아가는 거냐, 인수하는 거냐,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우선 변제권 발동하는 날짜가 22년 8월 13일이라고 했죠. 저거 보시고 22년 8월 13일보다 설정일자 중에 빠른 게 있냐 느린 게 있냐를 보면 되는 겁니다. 22년 8월 13일이 제일 빠르면 이 사람 다 100% 받아가는 거, 느리면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 여기 소유권은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의미인 거니까. 22년 8월 13일보다 나머지 빠른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 물건 입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압류랑 가압류 있어요. 똑똑한데? 가압류는 좀 성질이 다릅니다. 가압류는 보실 필요 없고 압류를 주의하셔야 돼요. 가압류는 괜찮아요, 그러면? 네, 가압류는 괜찮아요. 고구마 먹는 줄 알았는데 잘하시네.
압류가 3건이 있죠.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이분들의 성립일자가 우선변제권 날짜보다 느리지만 요 날짜는 압류 날짜고 실제로 법정기일이 따로 있다라 그랬죠. 그리고 금액도 알 수가 없다고 했죠. 날짜와 금액을 알 수가 없어서 요거는 사실 입찰하면 안 된다. 대항력도 받고 확정일자도 보고 배당요구도 보고 배당순위 따져보려고 했더니 압류가 있어서 입찰하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세 조사를 해보니까 6억 뭐 이렇게 돼 있긴 하더라고요. 아까 이게 얼마라 그랬죠? 4억 3천까지 떨어졌습니다. 너무 군침이 당기죠. 하고 싶죠. 한 1억 7천 정도가 싼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하시면 안 돼요. 이 세금이 몇십억일 수도 있고 100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세금을 내가 인수하는 거다? 아니요. 요 우선 배당되는 금액 때문에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하는 4억 5천 5백을 내가 인수하는 거다, 또는 일부를 인수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금액을 알 수 없어서 입찰 안 하는 건데, 근데 요게 만약에 임차인한테 해서 알아봤더니 세금이 한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4억 3천 3백에 받았어요. 그럼 실제로 나는 4억 3천 3백에 받은 건가요? 아니요. 보증금 이상 써야 돼요. 아니요, 굳이 보증금 이상 안 써도 돼요. 근데 그건 바보잖아요. 저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써서 배당받아 가게 해도 되긴 하는데, 뭐 그거나 같긴 해요. 4억 3천 3백에 내가 최저가에 써서 낙찰을 받았어요. 세금이 1,000만 원이다 라는 걸 알고 낙찰을 받았다고 치면 실제로 보증금은 아까 4억 5천 5백이었거든요. 임차인의 보증금. 이 1,000만 원이 우선 배당된다 그랬죠. 여기서 배당이 되어야 될 남은 금액이 4.23억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필요비용 뭐 이것저것 빼면 4.2억이 된다고 쳐보자고요. 4.2억 전부가 세입자한테, 임차인한테 배당이 되는데 3,500만 원이 남죠. 3,500만 원 내가 별도로 현금으로 줘야 돼요. 내가 결국에는 4억 5,500만 원을 지켜준다라는 전제 하에는 최저가에 입찰할 게 아니라 보증금과 세금을 더한 4억 6,500에 입찰하면 입찰 가능성도 높아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입찰하면 됩니다. 그 임차인은 세금이 얼마 체납됐는지랑 법정기일도 알 수 있어요? 네, 다 알려주고요. 그렇게 세입자한테 요청하려면 저 같으면 좀 얼마라도 드릴 것 같아요. 금액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좀 알려달라고 해야 그분들도 굳이 알려주시겠죠. 아니면 임차인이 좀 경매 공매를 아는 사람이면 본인이 알고 본인이 입찰하면 돼요. 좀 대가가 있지 않는 이상 알려주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권리분석이 필요 없는 물건, 채무자가 거주하는 물건인 겁니다. 이런 게 한 30%가 되고, 권리분석 쉬운 물건, 대항력 없는 거 보는 거, 그게 한 30%. 나머지 우리가 봤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막 다 따져봐야 되는 것들이 30-40% 정도가 된다. 초보자분들은 요 2개만 하더라도 경공매 시장에서 한 60% 이상 먹고 들어가는 거라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뭐 정리를 해본 건데 앞서 얘기한 내용들 그대로 정리한 겁니다. 요거 캡처를 하셔도 되고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채무자 거주하면 바로 시세 조사하고 입찰, 대항력 없는 임차인도 똑같습니다. 바로 시세 조사하고 입찰하는 건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보증금 100% 지켜지는 거니까 확정일자 받고 배당입니다.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 신고해서 100% 다 받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따져봐서. 그러면 배분 순위 확인해서 그냥 시세 조사하고 입찰하면 끝. 똑같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지만 확정일자 받고 배당 신고했지만 압류가 없더라도 보증금이 일부만 지켜져요. 앞선 순서에서 좀 밀려요. 그렇게 되면 임차인 보증금 별도 인수를 고려해서 입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낙찰금 외로도 보증금 인수할 게 얼마인지를 더해서 그게 시세보다 싸냐 비싸냐 이렇게만 계산하면 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똑같지만 확정일자 받았지만 배당 신고를 안 했어요. 배당 신고를 안 하면 무슨 의미다? 전액 인수. 네, 전액 인수. 그러니까 낙찰금 내에서 나는 1원 한 푼 안 받겠다. 그럼 아까 보신 그 김포에서 그분이 배당 신고를 안 했으면 4억 5,500은 낙찰자가 별도로 현금으로 인수해야 돼. 1억에 낙찰 받았더라도 4억 5,500을 인수하는 거면 5억 5,500으로 낙찰 받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인수하는 보증금이 얼마인지 고려하고 계산해서 입찰하시면 되는 그런 유형들이 되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세분하면 엄청 더 많아지긴 해요. 크게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심화 과정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받아가냐 못 받아가냐 뭐 이런 우선 변제권 또 배당 요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좀 어려우셨나요?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자꾸 어렵다 그래가지고. 다 저 같은 마음일 거예요. 질문 또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1편 영상 보시고 2편 영상까지 보시면 권리 분석해야 되는 유형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알 수 있고, 처음 해봐서 그렇죠. 이거 한 5번만 해보면 쉽습니다. 저도 이 권리 분석 내용을 거의 700만 원 듣고 배웠는데 여러분들한테 다 무료로 풀어드리는 거니까 많이 배우시고 돈 버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뭐 이것만 보시고 무작정 입찰하지 마시고 그래도 책으로도 배우시고 또 제 영상 계속 보시면서 배우시면서 천천히 공부하시면서 감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휴.